어느 날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한 분이 퇴직 후 딱 한 달 만에 모든 걸 잃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설마 그게 말이나 돼? 싶었어요. 누구나 60세가 되면 퇴직 후 삶은 평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니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늘어나는 수명, 줄어드는 소득,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자녀 문제까지 겹치면 평생 열심히 번 돈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막상 퇴직이라는 걸 내일로 체감하게 되는 순간 어깨가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예전처럼 월급이 안 들어오니 불안하고 매일 아침 뭐 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의 현실을 한번 솔직하게 풀어보고자 해요.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마음가짐을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1. 나는 은퇴 후에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대부분 평생 직장을 다니며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들어오는 월급에 맞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부터는 그 월급이 뚝 끊긴다는 걸 여러분은 실감하시나요? 아직 퇴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겠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무섭습니다. 은퇴하면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는 게 훅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전까지는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부모님 부양 등등으로 돈 쓸 일이 많아 모아놓은 돈이 생각보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6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점점 물가도 오르고 원하는 만큼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러니 내 노후 정말 큰일이구나 싶으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막연하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지출이 빵 하고 터지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은퇴 자금,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조금씩이라도 계획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2. 은퇴 후 파산,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 실제로 은퇴 직후에 목돈이 확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녀 결혼 자금, 아프신 부모님 간병비, 갑작스런 질병 치료비, 혹은 창업 실패까지. 인생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모르잖아요. 자, 이제 제가 직접 들었던 실제 사례나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혹시 듣다 보니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면 꼭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1, 자녀 뒷바라지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박씨 이야기. 박씨가 겪는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자녀가 둘, 결혼 자금도 조금은 손을 보태야 했죠. 퇴직 직전에 작은 전세를 하나 마련해 놔서 월세 수익이라도 조금 얻으면 충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자마자 둘째 아이가 해외에서 석사 과정을 밟아야겠다며 유학을 고민하더랍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든 학비만은 지원해줘야지 하고 무리해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게다가 첫째의 결혼식이 결정되자 또다시 아빠, 나 이번에 예식장이 좀 비싼데 라는 연락이 왔죠. 자식 혼인인데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예비용으로 모아둔 퇴직금 대부분이 자녀들 때문에 빠져나갔고 그 결과 정작 자신이 쓸 돈이 턱없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해야 했고 그마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소진되더랍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 은퇴 후 2년도 채 안 돼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박 씨가 의도적으로 무계획적이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마음, 해줄 수 있을 때 해주고 싶다는 부모 마음, 그게 결국 빚을 부른 셈이죠. 여러분도 혹시 자녀 문제로 인해 은퇴 자금을 계속해서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창업에 도전했다가 쫄딱 망한 김씨 이야기. 퇴직 후 가게를 낸다거나
무언가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분들 많죠. 김 씨가 겪는 평생 회사를 다니다가 막상 퇴직하니 뭔가 내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숍 같은 걸 해볼까 했는데 주변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고들 해서 좀 다른 아이템에 눈을 돌렸어요. 문제는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무작정 잘 될 것 같다라는 낙관만 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등으로 목돈이 있었죠. 근데 막상 가게를 열고 나니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직원 인건비, 재료비 등 자잘한 비용이 엄청나더랍니다. 하루하루 카드값이나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했고 가게 운영이 생각대로 안 돼서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결국 몇 달 안 돼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김 씨의 말에 따르면 내가 내 사업 잘 모르고 시작한 거였고 인맥도 없었고 예비조사도 부실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퇴직 후 창업은 꿈을 실현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제대로 된 시장 조사와 경험, 철저한 계획이 뒤따르면 성공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준비한 자금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 창업 전에 정말 신중하고 꼼꼼히 그리고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사례 3.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모 간병 문제로 무너진 이씨 이야기. 이씨가 겪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꽤 안정적으로 근무를 했어요.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적금이나 주택 한 채 정도도 마련해 놓았으니 그래도 나는 좀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퇴직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본인이 대장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치료비와 간병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 좀 있으니 버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부모님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더래요. 본인도 아프니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운전도 힘들고 여러모로 고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결국 계속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도 나중에는 갚기 어려워지다 보니 집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과 가족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연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 3. 그럼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렇게 무거운 사례들을 나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 모두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지금부터라도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몇 가지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재무 설계의 중요성. 퇴직하기 전 혹은 퇴직 직후라도 좋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보험 등 어떤 구조로 내 자산이 구성되어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녀에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따져보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공적연금, 개인연금 활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 있다면 수급액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퇴직금도 적절히 운용해둘 방법을 찾으세요. 너무 안전추 구역만 고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산 투자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대비. 내가 나중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보험 하나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특히 요즘엔 간병보험이나 실손보험 같은 제품도 다양하니 중장기적으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은퇴 후의 일자리, 소일거리 모색. 완전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창업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퇴직 전부터 관련 분야의 경험을 쌓거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혹은 파트타임 일자리나 재택근무,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수입도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4.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생각만큼 여유롭고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게 지옥처럼 암울하다는 건 아니고 결국 내가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심리적인 준비도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바뀌고 수입이 줄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전문가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물론 자식 뒷바라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튼튼해야 자식도 돕는다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해요. 무조건 자녀 결혼 자금 대줘야지, 유학비 지원해줘야지 이러다가 정작 본인 노후가 파탄나면 나중에 오히려 자녀가 떠안을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너무 무리한 지출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부가 상의하고 자녀와도 솔직하게 대화해서 현실적인 선을 찾길 바라요. 5. 마무리하며 60세 퇴직 후 한 달 만에 파산한다는 이야기가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내 노후는 저축도 별로 못했고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 하고 손 놓고 있기엔 아직 앞으로 2030년 넘게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조금이라도 꼼꼼히 준비하면 훨씬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정말 아끼고 참으면서 자식들을 키워오셨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는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건강, 생활비, 미래의 우울감까지 철저히 대비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가족에게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게 되니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이 글을 통해 은퇴 준비나 은퇴 후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제 막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재무 구조를 다시 점검하고 어떤 공적 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취미나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세요. 인생의 후반전이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파산 걱정 없이 조금이나마 여유롭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